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화성생명공학과 박사과정 유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바이오에탄올 프로덕션을 위한 시뮬테이니어스 사카리피케이션 앤 퍼멘테이션 프로세스의 사이버네틱 모델링 방법을 이용한 모사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각 연구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대상 공정인 바이오에탄올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 방법으로 사용된 사이버네틱 모델링 방법과 파라메터 에스티메이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동기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바이오에탄올 프로세스를 생성하기 위한 공정의 모사입니다. 이런 바이오에탄올 프로세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많은 단계에서 효소와 미생물이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런 미생물의 동특성은 미생물의 성장 특성은 다이옥시 그로스라는 매우 심한 비선형 동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선형 동특성을 보이는 바이오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수학적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학적 모델을 제안하는 게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바이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스트럭처드 모델링 방법과 언스트럭처 모델링 방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언스트럭처 모델링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CSTR 반응기 안에 이 반응을 진행하기 위한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이 미생물 안에는 메타볼릭 패스웨이라는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반응기 안에 또 다른 작은 반응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언스트럭처드 모델링 방법에서는 이 미생물 안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생물 자체를 그냥 단순한 반응물로 보고 CSTR 반응기를 모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스트럭처드 모델링 방법은 반응기 안에 그 미생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트라셀룰라 리액션까지 고려를 하는 모델링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에탄올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기 위하여 스트럭처드 모델링 방법 중에 하나인 사이버네틱 모델링 방법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이버네틱 모델링 방법을 고려하기 위하여 우리는 SSF 프로세스에 메타볼릭 패스웨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제안하였고, 이렇게 제안된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모델링하였고, 이때 필요한 파라메터를 에스티메이션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에탄올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계량도입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바이오에탄올 프로세스는 원료 수집부터 원료인 콩과 스타치 등의 생물 물질을 강화시키고 발효시키는 강화 공정과 발효 공정,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된 바이오에탄올을 순수하게 얻기 위해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풀처리 공정까지 총 8단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수행한 모델링 바운더리는 사카리피케이션 단계와 퍼멘테이션 단계입니다. 사카리피케이션 단계는 콘이나 스타치 등의 원료 물질을 효소를 이용하여 콘이나 스타치 등으로부터 글루코스를 얻는 강화 공정이고, 퍼멘테이션 단계는 사카리피케이션 단계에서 얻어진 글루코스를 발효시켜서 최종 상생물인 바이오에탄올을 얻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사카리피케이션 프로세스와 퍼멘테이션 프로세스는 본 그림에서 보여드리다시피 각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사카리피케이션 단계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생성물인 글루코스에 의한 이니비션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된 글루코스를 생성과 동시에 발육시킴으로써 동시에 제거할 수 있게끔 고려되어지고 있는 SSF 프로세스, 즉 시뮬테니어스 사카리피케이션 퍼멘테이션 프로세스로 한 반응기 안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으로 당화 공정과 발효 공정이 나눠서 따로따로 진행되는 공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SS 프로세스를 고려하였습니다. 대상 프로세스는 저희가 모델링하기 위한 대상 프로세스는 기존의 알틴타스 그룹에서 발표되어져 있는 실험 데이터를 잘 모사하기 위한 데이터였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료 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데 저희는 스타치를 원료 물질로 사용하였습니다. SS 프로세스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타치루린 원료물질을 두 가지 요소 알파 아밀레이즈와 글루코 아밀레이즈를 이용하여 당화시키는 글루코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당화 공정과 글루코스로부터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퍼멘테이션 공정, 이 두 가지로 분리돼서 진행이 되는데, 이때 퍼멘테이션 공정에서는 사카로미세어스 세르비세어즈라는 미생물이 사용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천연 상태에 있는 이 미생물은 이 두 효소를 직접 발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미생물을 그냥 사용할 경우에는 두 공정을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SSF 공정을 위해서 이 미생물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 두 효소를 발현시키게끔 모디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디파이된 미생물을 YPB-G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이 YPB-G에 의해서 시뮬테니어스 사카리피케이션 앤 퍼멘테이션 프로세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정을 사이버네틱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모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이버네틱 모델링 방법을 이용한 방법을 적용한 이유는 여기 사용된 미생물 안에 여러 가지 대사 공정이 발생하게 되고, 이 대사 공정에 의해서 굉장히 비선형적인 동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비선형적인 동특성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셀 내부 안에, 미생물 내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패스웨이를 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이버네틱 모델링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이버네틱 모델링 방법은 미생물을 성장 단계에서 나타나는 비선형 동특성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컴팔라 그룹에서 발표되어진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키 아이디어는 미생물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단계 패스웨이로 반응이 일어나며 이 각 패스웨이를 제어 혹은 활성 또는 비활성시킬 수 있는 키 엔자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키 엔자임의 역할을 사이버네틱 베리어블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버네틱 베리어블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엔자임 신세스 텀과 엔자임 액티비티 텀이 있습니다. 저희 대사 공정에 대한 패스웨이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간단하게 사이버네틱 베리어블이 어떻게 각 패스웨이를 조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타치로부터 글루코 아밀레이즈라는 효소와 알파 아밀레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글루코스 또는 덱스트린이 동시에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패스웨이가 존재하고 이 패스웨이를 조정하는 효소는 이 두 효소가 있습니다. 이 두 효소는 다음과 같이 엔자임 신테스티 텀이라는 베리어블과 엔자임 액티비티 텀이라는 베리어블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각 효소의 이 두 변수가 어떤 계수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패스웨이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패스웨이가 활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이버네틱 모델의 가장 큰 아이디어는 이러한 사이버네틱 베리어블이 어떤 인위적인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패스웨이에서 각 최종 생성물의 성장을 최대화하거나 성장 속도를 가장 빨리 하는 쪽, 즉 어떤 생물 성장 단계에서 나타나는 최적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값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이버네틱 베리어블은 각 패스웨이의 반응 속도의 함수로서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컨버전트 패스웨이를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사이버네틱 베리어블이 결정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컨버전트 패스웨이로 여러 가지 최종 생산물이 여러 가지 반응물을 동시에 성공하여 그 성장 속도를 최대화하거나 성장량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는 패스웨이입니다. 이 패스웨이의 최종 목적은 최종 생산물인 P 서브 N+1 단계의 물질을 최대화한다는 것이고, 이때의 목적 함수를 다음과 같이 고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생산물을 각 단계를 통해서 최대화한다. 이러한 목적 함수를 풀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로 엔자임 신세스 텀과 엔자임 액티비티 텀이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엔자임 신세스 텀과 엔자임 액티비티 텀은 어떤 우리가 임의로 얻은 조작 변수가 아니라 각 반응 단계의 반응 함수로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네틱 모델링 방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패스웨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각 단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수들의 속도 함수로 자연스럽게 어떤 외부의 인위적인 가치 없이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사이버네틱 모델링 방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이버네틱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공정의 패스웨이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스웨이가 효과적으로 제한이 되면 앞에 보여드렸던 엘리멘터리 패스웨이 4가지 종류로 각 패스웨이에 사이버네틱 배리어블이 정의가 되고 그 사이버네틱 배리어블을 고려하여 전체 가버닝 인디케이션을 구성한 다음에 그 전체 함수를 풀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치로부터 에탄올을 생성하는 공정의 패스웨이 정확한 패스웨이를 모사하기 위해서 캐그라는 메타볼릭 패스웨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스타치는 글루코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글루코스로 분해될 수 있고 동시에 알파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덱스트린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이때 덱스트린은 동시에 같은 글루코 아밀레이즈 효소에 의해서 글루코스로도 전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생성된 글루코스는 에탄올 생성과 미생물의 성장에 동시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패스웨이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치에서 글루코스와 덱스트린을 동시에 생성하는 다이버전트 패스웨이와 스타치와 덱스트린으로부터 글루코스가 생성되게 되는 컨버전트 패스웨이.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다시피 이 두 패스웨이가 오버래핑 되는데 이 패스웨이는 단순히 두 패스웨이 베리어블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글루코스로부터 에탄올과 이스트가 생성되는 패스웨이를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SSF 프로세스를 고려하기 위해 이런 패스웨이를 구성하였고 그 패스웨이에 맞게 각 베리어블을 정의하였습니다. 이때 각 반응에서 진행된 리액션 이케이션의 형태는 모노드 타입을 적용하였고 에탄올 생성과 이스트 생성에는 모노드 타입 플러스 프론트 이니비션과 서브스트레이트 이니비션 텀을 다음과 같은 반응식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반응식으로 다음과 같은 가버닝 인디케이션을 만들어줄 수 있고 셀과 에탄올, 스타치의 소모, 덱스트린과 중간 생성물인 덱스트린과 글루코스의 생산량을 다음과 같은 함수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사이버네틱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인 내부 효소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내부 효소 반응 인디케이션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때 여기 보시다시피 리액션 인디케이션은 엔자임 신세스텀과 엔자임 액티비티 텀으로 모디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서 가장 큰 단점은 그 내부 엔자임을 측정할 수, 내부 엔자임의 키네틱 이케이션의 파라미터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네틱 이케이션의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 최적화 방법,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방법을 고려했습니다.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방법은 이를 위하여 알티타스 그룹에서 제안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근데 이 그룹에서는 서로 다른 초기 조건 3개에 대해서 각 변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되었고 이런 변수들을 갖다 최적화하기 위해서 2가지 최적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방법과 스토캐스틱 베이스드 방법을 제안하였고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좀 더 컨시스턴트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각 3가지 이니셜 컨디션의 다른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체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위한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도입하였습니다. 3가지 데이터로 아웃풋을 예측하고 이 아웃풋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계산한 다음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파라미터를 동시에 예측했기 때문에 파라미터 예측을 하고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통하여 예측된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압수시켰습니다. 이러한 모델링 결과 맨 처음에 어떤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 좀 더 효과적인지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방법과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 2가지를 비교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경우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로컬 미니멈, 최적화 단계 중에서 로컬 미니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좀 더 작은 에러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이버네틱 모델링의 결과의 효용성을 비교하기 위해 언스트럭처드 모델을 비교하였고 언스트럭처드 모델보다 사이버네틱 모델링 결과의 에러 밸류가 훨씬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아웃풋 변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그림은 셀의 성장량에 대한 그림이었고 두 번째는 원료 물질 스타치의 감소 물질, 세 번째 그림은 글루코스와 에탄올, 그 다음에 리듀스드 슈가의 생산량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사이버네틱 모델링 방법이고 녹색의 포인트가 실험 데이터입니다.
빨간색의 그림이 언스트럭처 모델링 방법이고 점선은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모델링 방법에 기존에 발표되어 있던 모델링 결과였습니다. 이 에탄올의 생성량을 보시게 되면 기존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에러값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하여 사이버네틱 모델링을 적용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효과적으로 아웃풋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럭처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서 SSF 프로세스를 모델링을 하였고 이 결과를 언스트럭처 모델과 비교하였습니다. 모델링 결과 스트럭처 모델이 좀 더 이전 결과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또한 이렇게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 파라메터 에스티메이션 문제에서는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메소드보다는 스토캐스틱 베이스드 메소드가 좀 더 효율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실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핸들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실험 데이터가 있다면 모델링 데이터를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